네, 노인 장기 요양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급여에 대한 수가 체계, 네, 수가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수가라고 하거든요. 이 수가란 걸 뭐예요? 수가, 네, 보수로 주는 대가, 네, 의료보험에 보수로 주는 대가를 우리가 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가라고 하는 것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기관에게 주는 돈, 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공한 만큼의 돈을 받아야죠. 네. 그러면 어떻게 얼만큼 산정이 됐는가 한번 봐볼게요. 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재가급여라고 하는 것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같은 걸 우리가 재가급여라고 하잖아요. 이 재가급여를 매달 월 이용하는데 한도 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이상은 이용할 수는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100% 본인 부담으로 해야 돼요. 어찌됐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1등급은 149만 8,300원 어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2등급은 133만 1,800원 어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3등급은 127만 6,300원, 4등급은 117만 3,000원, 5등급은 107만 200원 어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재가급여, 이게 월 한도액이거든요. 월 한도액. 그러면 재가급여 종류별로 수가를 한번 봐볼게요. 자, 30분 동안 방문 요양을 이용했을 때 얼마의 수가가 정해져 있느냐. 이걸 좀 다시 표현해 보면 30분 동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 기관 수입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기관에서는 30분에 14,530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월 한도액에서 써야겠죠. 네. 그러면 2시간 하면 얼추 한 9,000원 정도? 네, 그 정도 되네요. 19,060원. 네.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한 2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2시간이 아니고 1시간. 30분에, 14,530원이니까, 곱하기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시간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60분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은, 시간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이상 60분 미만이 해당되는 거죠. 여기가 14,530원. 그럼 60분 딱 끊어진 게 아니라 60분, 61분, 60분, 61분, 그리고 89분까지는 22,310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공자예요. 그러면 89분 할 거예요? 보통 60분 정도 하죠. 네. 89분이면 1분을 더 채우세요. 그래서 90분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9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29,920원. 네. 이게 지금 2020년도 기준인데 지금 다 2019년도로 써졌네요. 네. 2020년도에요. 2020년도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19년이 아니에요. 전부 다 2020년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방문 요양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방문 간호, 방문 간호는 이런 식으로 150분, 180분, 240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많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 방문 요양은 딱 3개예요. 30분 미만. 잠깐 가가지고 혈압만 잰다든가, 잠깐 가가지고 무슨 의료적인 처치나 간호에 관련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30분 미만인 경우는 36,110원 어치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쓸 수 있어요. 아까 이 등급에 따라 월 이용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이렇게 있죠. 이 금액에서 나는 방문간호를 20분 했다. 그러면 36,110원을 쓴 거예요. 네. 그리고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는 45,290원을 쓸 수가 있죠. 60분 이상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54,490원 어치를 쓴 거예요. 자, 방문 목욕의 경우를 봐볼게요. 방문 목욕은 차량을 이용한 경우,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 차량에서 했냐, 또 가정에서 했냐,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고,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방문 목욕을 했다. 이 경우에도 41,000원 930원에 어치를 목욕 비용으로 쓸 수가 있죠. 싼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아예 꼼짝도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겨울에 따뜻한 목욕을 해준다. 그렇다면은 이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해서 두 사람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74,470원 차량 내에서 목욕을 했을 때, 그리고 가정에서 목욕을 했을 때, 차량을 이용해서 가정 내에서 목욕을 했을 때 67,150원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월 한도액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야간 보호를 볼까요? 주야간 보호. 그러니까 주간 보호나 야간 보호죠. 대부분 주간 보호를 많이 하죠.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동안 주간 보호를 했다. 그러면 1등급의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대상자는 35,030원 어치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보험료를 쓰는 거죠. 지불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건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35,030원을 본인이 내나요? 아니죠. 이 중에 15%만 내는 거죠. 15%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방문 목욕도 74,470원을 본인이 다 내는 게 아니고 이 중에 15%만 내죠.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해서 한 40분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14,530원의 15%를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몇천 원 내는 겁니다. 몇천 원. 10%면은 1,40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5%를 더하죠. 그러면은 1,400원, 700원을 더하겠죠. 2,100원, 2,200원 정도 본인이 내는 거죠. 본인 부담료가 15%일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본인 부담료, 여기 있죠. 재가급여는 15%를 낸다라는 거죠. 시설급여는 20%를 낸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내는 거죠. 그리고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또는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해요. 저소득층, 저소득층 등은 2분의 1, 50%가 아니라 2분의 1. 그래서 원래 15% 내는 게 2분의 1이니까 7.5%를 경감해 주든지 내든지 하는 거죠. 네.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봐요. 네. 단기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보호. 단기 보호는 짧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등급은 57,320원. 네. 하루당, 하루에. 2등급은 53,090원. 이렇게 하루에 이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재가급여를 지금 알아봤잖아요. 재가급여. 아이고. 네. 재가급여를 알아본 거니까. 네. 이제 시설급여를 보면은, 시설은 뭐예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우리가 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자, 그랬을 때 1등급인 노인 장기요양 등급 1등급인 분은, 하루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얼마나치를 쓸 수 있느냐? 70,990원어치를 쓸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월 한도에 1,498,300원 어치의 사용료 중에 70,990원 어치를 일일로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만원 곱하기 30, 47에 28, 280만원인데 하루에는 77,000원인데 왜 한 달이면은 280만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하루를 적용한 것이고 이제 일수 계산한 것이고 한 달은 따로 또 한 달치를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일일 하루당 이렇게 적용이 된다. 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동생활 가정. 이것은 집과 같은 환경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곳인데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요양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9명이 정원이죠. 이런 곳은 1등급이 62,230원, 2등급이 57,750원, 네, 3등급부터 5등급까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수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운영자의 입장, 그리고 이용자의 입장,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를 낼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등급별로 다른 사용 금액이 있죠. 그리고 이용자가 아닌 운영자 입장에서는 얼마의 수입으로 이 기관 수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수입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인건비도 쓰고 각자 월급도 주고 또 차량 운영비, 전기료, 관리비 이런 것들을 다 쓰겠죠. 많은 금액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네, 참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 문제, 토론 문제. 해결 문제를 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급여비를 차고한다든가 등급판정위원회를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네. 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일을 다 잘할 수는 없겠죠. 또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경험과 복지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이 노인 장기요양 기관을 평가하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여러분 선배 중에 그 졸업생들 중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 담당 직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한 학생들이 꽤 있어요. 네. 그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 문제로 해서 한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 다음에 토론 문제인데요. 토론 문제는 노인 장기요양 기관이 부당 청구와 불법 행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막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6시간 했는데 8시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뭐 참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예, 그 시간 특히 그런 걸 많이 정하고 또 일을 안 하고 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부당 청구가 해당이 되죠.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행정처분이 일어나고 또 형사고발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뭐랄까 마치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시설 이렇게 이미지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개인 신고시설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의 수입을 또 자유화할 수 있어요. 월급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국가가 얼만큼 줘라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각자 운영상 자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모금에서 지원을 해버리지 않아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어때요? 대부분 노인 장기요양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실제로 아까 앞서 나와 있는 여러 수가 구조를 보면은 여기 수가 설명했잖아요. 이 수가 구조를 보면 오히려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더 운영이 더 어려운 수가로 돼 있어요. 수가가 낮기 때문에. 네. 보험 수가 구조에서 개인이 충분한 이익을 장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부분 시설은 비영리 시설이에요. 그런데도 일부 악덕 시설은 굉장한 수입을 가져가려고 막 애를 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노인 장교양 시설을 시설에서는 공동모금회가 지원을 할까요 말까요? 기존처럼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